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하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죠. 단호해도 이런 단호박이 없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안녕하세요.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부활 디데이 100일 정도 남았네요. 2주택 이상인 분들 이제 100일 후에는 보유 비용과 양도 비용이 시세 차익을 현저히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집값 5억이 올라도 오히려 남는 게 없는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손해인 상황. 제가 국세청에 있었을 때 부동산 대책이 계속 바뀜으로써 피해보는 납세자분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이 변경된 부분을 빠르게 업데이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합니다. 23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26년 5월 9일부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하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죠. 엊그제 트위터로까지 더 단호하게 못을 박습니다.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지 않게 하겠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단호해도 이런 단호박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버티는 비용이 버티는 이익보다 어떤 식으로 크게 만들 계획인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이 말은 즉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일관성 있게? 현재 세금 규제를 하겠다라고 말한 이 방향성으로 쭉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참 무섭죠. 그동안 다 주택자들이 버텼던 이유가 뭐죠? 기다리면 규제가 풀리거나 유예가 연장이 되겠지 하는 기대 심리 때문이었잖아요. 하지만 이 정부는 기대를 품지 않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정부 정책이 만약 일관성 있게 간다면 시장 심리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모순인 건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부동산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국세청 재산세과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규제는 하겠다는데 앞으로 뭘 어떻게 얼마나 할지에 대한 로드맵이 그려지지 않는 상태로 마구마구 8.2 대책, 9.14 대책 대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안 하겠지 하면서 사람들을 주고 있는데 이 기대 심리를 파괴할 만한 강력한 규제들이 계속 예측 가능성 없이 나오는 거죠.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규제가 다주택자들 주택을 내놓게 하는데 분명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하지만 내놓는 주택이 쥐고 있는 주택보다 가치가 낮은 주택이겠죠. 그럼 결국 가치가 높은 똘똘한 한 채는 수요가 갑자기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 똘똘한 한 채의 가격은 계속 천정부지로 상승할 겁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분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예해 주겠다라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해요. 원래는 부동산 매매하는 경우 잔금까지 치러졌어야 했는데 계약일까지도 인정을 해준다면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긴 거죠. 5월 9일까지 잔금까지 치른다. 말만 들어도 빡셉니다. 당장 2월부터 계약하고 잔금까지 약 3개월 잡고 판다고 해도 아슬아슬한데 2월에 팔린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심지어 그 주택에 세입자까지 있으면 계약 기간까지 남아있으면 그냥 못 파는 겁니다. 중과 맞는 거예요. 5월 9일 계약까지 인정해준다고만 해도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는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이 말씀하신 버티는 비용보다 크지 않게 하겠다. 우선 3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년 보유한 서울 아파트를 10억에 사서 15억에 팔아 5억의 차익을 남겼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유예기간은 매도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 20% 1억이 빠지고 기본세율 40% 구간 적용하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세금이 약 1억 5천만 원이 나와요. 3억 5천은 남는 거죠. 그럼 가지고 있는 보유세가 부담이 되냐? 근데 종부세 세부담은 크지 않아요. 3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3주택 합쳐서 시세가 40억, 공시가액이 약 29억 정도가 넘지가 않으면요 1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세율 1% 적용받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하고 세율을 1% 적용한다고 했을 때 보유세는 약 600만 원.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에 비해서 보유세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자, 이제 유예가 종료 후에 그냥 버티기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매도를 해요. 이때는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버티는 동안 분명 보유세 강화됩니다. 이 정부가 저렇게 단호하게도 말했기 때문이죠. 보유세 올리는 기준을 문재인 정부 때로 한번 돌아가서 계산을 해볼게요. 현재 60%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로 올라갑니다. 3주택자에 대한 세율 1%가 아닌 2.2%.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세만 해도 매년 2천이 넘어요. 집값이 오를 테니 보유세는 아마 매년 더 늘어날 거예요. 결국은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선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라지죠. 중과세 양도세 5억 이하니 30%가 더해지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77%. 이 경우 세금만 해도 3억 8천만 원이 달합니다.
결과적으로 집값 5억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할수록 물가가 상승할수록 더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예요. 집값도 내 생각보다 안 올랐다면 더 큰 손해겠죠. 중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엔 다주택자 매물이 5월 9일 전까지 분명히 꽤 많이 나올 거예요. 벌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매물건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 7억까지 싸게 판다는 그런 매물들도 있다고 해요. 다만 그것이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서 문제겠죠. 즉 강남, 서울 핵심지에 있는 건 분명히 들고 있으려고 할 거니까요. 초고가 아파트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또 우려스러운 건 전 월세 가격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므로써 임대 물건들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에 반해 대출 규제, 토지 등으로 주택을 실제로 구매를 못하는 사람들의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토지 부담스러워서 전세는 아예 없을 거고 상대적으로 월세 가격은 훨씬 뛸 거다. 무주택자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 정부의 대책이 주택 공급하겠다. 이런 실효성 없는 말뿐이라 좀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26년 5월 9일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은 더 이상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무거운 비용만 나가던 골칫거리가 될 거다. 이제는 고민하셨던 분들도 의사결정할 차례가 온 것 같네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으니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세금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였습니다.